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8억 4천만 원이 이월된 회차죠.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올려드린 영상도 좀 참조를 해보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참조를 하셔서 픽 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최종 픽은 제가 실제로 구매하는 픽인데 절대 똑같이 따라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걸을 건 거르고 가져갈 건 가져가셔야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스타일은 이변이라고 생각되는 경기는 좀 과감하게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변이라고 생각되는 경기를 적중하는 게 좀 보시는 분들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축구토토 승무패 분석 영상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재미도 있죠. 자, 그리고 멤버십 가입 신청을 현금으로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제가 멤버십 분들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해드린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밴드 가입 신청하는 분들은 많은데 이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멤버십 가입하신 이름 그대로 밴드 이름을 설정하시고 가입 요청을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멤버십 아이디와 밴드 이름 동일하게 가입 요청을 해주시고, 댓글로 밴드 가입 요청 승인 바란다고 써주시면 확인 후에 승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자,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수원FC 대 강원. 자, 일단 수원FC 이번 시즌 박지수 선수에 대한 판정 논란으로 재수가 더럽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울산과의 경기에서는 울산의 김태현 선수가 전반 42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후반 92분 김민성 선수에게 막판 극장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주중에 전남과 FA컵 경기에서 로테이션 자원들을 활용을 하면서 경기에 임했는데, 확실히 주전 자원과 로테이션 자원들의 레벨 차이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후반에는 양동현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공격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결과적으로는 페널티킥에서 패배를 하면서 FA컵 탈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만 본다면 결과적으로 최근에 패배가 없는 강원을 상대로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수원FC의 이영재 선수와 한승규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선수가 확실히 중원에서 키플레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원FC의 답답했던 공격 전개 과정에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요. 상대팀 강원은 지난 주말 대구를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뒀고, 초반에 부진했던 모습을 깔끔하게 지워버리는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세징야가 없는 대구의 공격, 홍정훈이 없는 수비가 개판이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강원은 주중에 청주FC와 FA컵 경기를 치렀고 1대2 역전승을 거뒀는데 로테이션 자원들을 활용을 했고, 이 경기에서 중요한 건 마사 선수와 신창무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골도 기록을 하면서 승리에 기여를 했죠. 강원FC도 마사 선수와 신창무 선수의 복귀로 인해서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원FC의 이영재, 한승규 선수가 복귀 예정이고, 수원FC가 홈에서는 강원을 상대로 과거의 맞대결 전적이긴 하지만 약간 우세하다고 보이고, 강원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득점이 최대 1점밖에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이 경기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수원FC의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월판에서 첫 경기부터 나가리 되면 주말 내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깔끔하게 저는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 인천 대 제주. 자, 인천은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탈탈탈 개털리고 주중 안양과의 경기에서도 0대3으로 탈탈탈 개털렸죠. 자, 그래도 주중에는 로테이션 자원으로 치른 경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문지한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전북전에 출전하지 못했고, 오재석 선수가 코뼈 골절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북이 아주 마음 놓고 그냥 탈탈 털어버렸죠. 5대0으로.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문지한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중 FA컵 경기에서 무고사 선수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제주전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폼은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제가 무고사 선수한테 골 더럽게 못 넣는다고 무골사라고 별명을 붙였었는데 복귀하자마자 바로 골을 기록하거나 그러지는 확실히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팀 제주 또한 FA컵 경기에서 안현범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켄자바예프 용병 공격수가 첫 출전을 했는데 경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켄자바예프 선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현범 선수의 복귀가 확실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주민규 선수가 폼이 좋다는 점으로 볼 때 제주가 유리해 보이나 다만 제주가 아직까지 원정에서는 3무 1패로 승리가 없고 4경기 동안 단 2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성남과 함께 원정 득점 꼴찌를 달리고 있고 인천이 홈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을 하면서 6득점에 31점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의 무합해 투픽이면 좀 안전하게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주민규 선수의 최근 물오른 득점력과 안현범 선수의 복귀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주가 원정에서 첫 승을 거두기에 인천은 좋은 상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인천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서울대 대구. 자, FC 서울은 일단 기성용 선수, 박주영 선수 같은 베테랑 자원들이 출전이 불투명하고 조용욱 선수는 주중 FA컵 경기에서 어깨를 부상당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보신 것처럼 FC 서울은 기성용 선수의 출전 유무가 굉장히 경기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에 기성용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고 박주영, 조용욱 같은 공격 자원이 출전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건 주중 FA컵 경기 박진석 감독님께서 서울 이랜드와 서울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멤버를 준비하겠다고 했었는데 진짜 주전 선수들을 대거 기용을 했습니다. 골키퍼 양한빈 선수를 시작으로 황현수, 홍준호, 김진야,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나상호, 조용호까지 쓸만한 자원을 쓰고도 이랜드한테 0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FC 선수들이 관중분들한테 인사를 할 때 입에 담지도 못할 개쌍욕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딴 경기 보려고 돈 내고 응원하러 온 줄 아냐며 개쌍욕을 먹은 FC 서울 선수들 이번 경기 아마 고막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 중에 선수 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잘 안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상대팀 대구는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개털리긴 했으나 수비에 홍정훈 선수가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여서 수비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리그 초반 골을 많이 기록했던 김진혁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C 서울의 공격은 기성용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구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김진혁 선수나 에드가 선수의 공격 그 공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승원, 쯔바사, 세르지뉴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서울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4번 경기 광주 대 포항. 자, 광주는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성남의 거인 뮬리치 선수의 역습 두 방에 무너져 내렸죠. 생각보다 광주가 성남을 상대로 좀 수비 라인을 많이 올린 느낌이었고 턴오버 상황 시에 수비 라인이 뮬리치 선수를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알렉스 선수가 느린 건지 뮬리치 선수가 빠른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주중에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FA컵 경기를 치렀는데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뭐 이으뜸, 송승민 같은 주전급 자원은 출전을 했는데 페널티킥까지 가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1부 리그 팀인데 좀 많이 쪽팔릴 것 같아요. 주중에 경기가 없었던 포항이 체력적으로 좀 확실히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광주는 포항만 만나면 역사적으로 개털리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 하더라도 광주의 승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광주의 주전 자원들이 다 나와도 모자랄 판에 엄원상, 이찬동, 김종호, 여봉훈 같은 펠리페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찬스 메이커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손실로 보입니다. 반면에 포항은 지난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퇴장 징계에서 돌아온 송민규 선수가 골을 터뜨렸고 임상엽 선수도 골을 터뜨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포항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광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울산. 자, 수원 삼성은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2대1 패배를 기록을 했고 주중에 대전과의 FA컵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해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대전도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점과 페널티킥을 대전의 키커 바이오 선수가 실축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수원 삼성이 승리한 게 뭐 사실 압도적인 경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선 제리치 선수가 리그에서는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위치 선정도 제대로 못해서 공에 맞박을 스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FA컵 경기에서는 헤딩골을 기록을 했고 최정훈 선수도 헤딩 추가골을 기록을 하면서 염기훈 선수가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중에 FA컵 경기를 치룬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울산에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솔직히 체력적으로만 불리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는 모든 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승범 선수, 김민우 선수, 니콜라우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는데 고승범 선수와 김민우 선수가 없는 건 치명적인 손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이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고승범 선수와 김민우 선수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손실로 보이고 반면에 울산은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로테이션 멤버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맞췄다고 보이고 한 명이 퇴장으로 없는 상황에서도 승점 3점을 가져왔다는 게 확실히 울산이 분위기를 탔다는 게 느껴집니다. 원두재, 이동준, 윤빛가랑 김인성 같은 주전 선수들이 수원FC와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이 되면서 체력 안배를 맞췄고 수비에 김태현 선수는 출전도 안 했죠. 이번 경기 이청용 선수를 제외한 주축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수원 삼성을 상대로 울산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수원 삼성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전북 대 성남. 자, 이 경기 주중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나도 좋은 전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많은 분들이 전북 현대의 승을 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전북 현대의 승을 보고 있고 최근 경기력이라면 당연히 전북 승을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전북이 수원 삼성의 3골, 포항의 3골, 인천의 5골, 지금 미친 화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이럴 때쯤 한번 똥 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 K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성남이 현재 9경기에서 4실점밖에 없죠. 어차피 뮬리치 선수가 광주와의 경기에서 자기 흥에 못 이겨서 우통을 까재끼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받아서 이 경기에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홍시우 같은 빠른 선수 한 명 공격에 박아놓고 선수비 후역습 이것도 아니다. 그냥 템백 같은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쓴다면 무승부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K리그가 재밌으려면 현재 전북이 승점 23점으로 1위, 울산이 승점 22로 2위인데 전북이 한번 미끄러져 줘야 또 우승 경쟁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좀 전북과 울산의 우승 경쟁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더 많은 말 필요 없이 경기라면 경기력으로만 본다면 전북의 승이지만 저는 이 경기 전북의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실제 구매하는 픽이기 때문에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면 부담스러워서 아예 꺾어버리는 건데 전북 승 가실 분들은 가시고 듣고 보니 무승부 느낌도 있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전북 승에 무 바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7번 경기 오사수나 대 엘체. 자, 우선 오사수나는 수비에 후안 크루즈 선수와 미드필더 이니고 페레즈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해 보이고 엘체는 공격에 귀도 카리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는데 뭐 주전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오사수나는 지난 회차에서 대박 이변을 보여주면서 비아레아를 잡아냈죠. 몬카올라 선수와 부디미르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고 그 느낌 그대로 이 경기에서 풀어낸다면 엘체 정도는 잡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체는 지난 우에스카의 경기에서 3대1로 털렸고 특히나 원정에서 14경기째 승리가 없을 만큼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상으로도 오사수나가 홈에서는 엘체를 상대로 패배를 한 적이 없고 배당적으로 살펴봤을 때 무승부가 없다라는 좀 배당 데이터가 보여서 저는 이 경기 가볍게 오사수나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소시에다드 세비야.
자, 소시에다는 컵 경기에서 우승을 했는데 리그에서 성적은 그에 비하면 좀 개판이죠. 최근 리그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중요한 게 공격진 이름만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화려한 이름값에 비해 최근에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 오야르 샤발도 최근에 골을 못 넣으면서 샤발샤발거리고 있고 이삭 선수도 계속 골을 못 넣다가 지난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죠. 갑자기 이삭하니까 좀 배가 고프면서 갑자기 토스트가 먹고 싶은데 자 어쨌든 소시에다의 공격진이 생각보다 최근 폼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컵 경기를 우승해서 그런지 우승해서 그냥 멘탈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해이해진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비드 실바가 없다는 것도 큰 손실로 보이죠. 어쨌든 세비야가 우세한 경기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무승부를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경기긴 한데 저는 세비야에 딱히 주전자원급의 이탈도 없고 지난 셀타비고 원정에서도 3골을 먹히긴 했지만 3골 먹히면 우리는 4골 넣는다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경기 소시에다의 단통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알라베스 대 우에스카. 자, 이 경기 일단 최근 경기력을 본다고 한다면 우에스카 사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에스카가 강등 버프를 맞으면서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고 레반테와 엘체를 상대로 라파미르 선수가 연속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강등은 안 되겠다라는 집념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알라베스는 리그 8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라베스 승 쪽으로는 손이 잘 안 가는데 해외 구매율을 보면 알라베스의 승과 무에 다 몰려있는 모습이고 우에스카가 현재 리그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인데 3연승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 시작하면서 최근 경기력을 보면 우에스카인데 왜 알라베스에 정배당을 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골대법 계산상으로도 알라베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경기 알라베스의 패를 빼고 알라베스의 승과 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에이바르. 자, 이 경기는 사실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같은 팀들과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꼴찌 에이바르를 상대로 홈에서 이변의 결과를 보여줄 확률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아레즈 선수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펠릭스 선수의 부상은 아쉽지만 핵이빨 수아레즈가 있다면 충분히 공격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뭐 안 풀린다 싶으면 그냥 에이바르 수비수 깨물어 버리면 되죠. 또한 에이바르는 주전 골키퍼 드미트로비치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수비의 페드로 비가스, 미들의 에스포시토, 레시오, 공격의 무토 요시노리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서 스쿼드적인 측면으로도 AT 마드리드가 우세하다고 보입니다. 뭐 이 경기는 더 이상 뭐 언급 없이 AT 마드리드의 단통승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베티스 대 발렌시아. 자, 일단 베티스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발렌시아는 원정 가면 거의 쓰레기 소리를 듣고 다니기 때문에 베티스 승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베티스의 승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맞대결 전적을 보자면 발렌시아가 의외로 베티스를 만나면 원정에서도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발렌시아가 지난 소시에다와의 경기에서 막시 고메즈 선수가 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못하면서 공격적으로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베티스 역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이글레아시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죠. 양팀 모두 공격 자원에 중심이 좀 빠지게 되는 경기로 베티스의 카날레스, 발렌시아의 솔레르의 싸움이 될 것으로도 보이고 의외의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티스가 이번 시즌에 홈에서 9번의 정배당을 받고 8승 1패로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다는 점과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 경기 무승부를 제외한 베티스의 승과 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카디스 대 셀타비고 일단 이 경기 너무나도 셀타비고의 승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카디스가 최근 2경기 발렌시아와 헤타페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지만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으로 볼 때 카디스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한다는 건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고 가장 최근의 맞대결만 봐도 셀타비고 홈에서 셀타비고가 4대0 대승을 거뒀었기 때문에 퇴장을 당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 점수 차이로 승리할 정도면 충분히 이번 경기 원정에서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셀타비고는 수비에 아라오 선수를 제외하면 딱히 주전급의 부상자도 없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공격 자원인 아스파스, 산팀이나 놀리토 같은 선수들을 카디스가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카디스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네그레도 선수가 최근에 골이 안 터져주고 있고, 미드필더에서 주축인 페르난데스 선수의 출전이 불가한 게 더욱더 카디스의 승은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변이라고 한다면 뭐 무승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셀타비고의 공격진을 믿고 카디스의 단통패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헤타페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이 경기 다들 레알 마드리드 승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의 승과 무 투픽으로 꺾어볼 예정인데, 우선 레알 마드리드가 강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번 경기 헤타페의 홈이기도 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현재 수비 자원들이 다 나가리 된 상태죠. 바란, 나초, 라모스, 카르발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고 중원의 카세미르 선수까지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헤타페가 한번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시기적으로 벤제마 선수에게 좀 휴식을 줄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리버풀 원정 경기도 다녀왔고 너무 나이도 많은데 맨날 거의 풀타임 뛰게 하고 그러니까 피곤해서 벤제마 수염이 더 잘 자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원정에서 현재 10경기째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 번쯤은 부러질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헤타페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레반테 대 비아레알. 자, 레반테는 사실 최근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가뭄에 콩나드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경기 동안 2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꼴찌 에이바르를 상대로 0대1 간신히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를 했는데, 패턴적으로 이번 시즌 연승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장자적인 면을 본다면 수비의 미라몬, 미들의 네만자라도자, 부크세비치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비아레알은 수비의 에스투피난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최근 경기 결과들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비아레알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건 자그레브와의 유로파 경기를 위해서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가 패배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유로파 4강 1차전이 4월 29일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좀 그래도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서 굳이 지난 리그에서도 오사수나에게 패배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까지 뭐 유로파를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승점을 뺏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축 자원들이 출전한다면 충분히 레반테 잡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 무승부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현재 축구토토 승무패 14번 경기에서 현재 3회 연속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무패 1번 경기에서 9회차부터 11회차까지 3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네 번째에서 끊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4연속은 힘들다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빼고 저는 레반테의 단통패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에 들어온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렸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오늘 말씀드린 저의 최종 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 잘 참고하셔서 가져갈 건 가져가시고 버릴 건 버리셔서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